Hi everyone, today is 13th of May 2021, Thursday, now 1:30.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삼성전자 and SK hynix. 상당히 여러분들 마음이 좀 힘드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 그래도 오늘 다행히도 큰 폭으로 떨어져서 출발을 했었는데 주식이 전체적으로요. 그래도 이제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낙폭을 조금 줄이는 모습이고요. 일단 삼성전자가 제가 지금 막 확인을 안 했는데 8만 전자가 순간적으로 깨지기도 했었는데 7만 전자가 됐다가 다시 8만 전자 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이제 좀 이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지금 많이 조정받고 있고 삼성전자도 많이 조정받고 있는데 지금 이제 주식 시장이 뭐 대만 쇼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물가 지수가 너무 올라서 4.7%인가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인플레 압력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당연히 주가에 안 좋죠. 그래서 금리를 올리면 왜 주가에 안 좋은가? 이런 기본적인 이해가 만약에 안 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조금 더 공부를 하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어찌됐든 금리가 오르면 이제 주식시장이 좀 안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게, 그동안 이제, 이익 실현 욕구들이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에서 이제 월스트리트에서 기술주들 좀 매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사인이 와서 각국의 기술주들을 상당히 매도를 많이 해고해서 TSMC 같은 경우도 많이 밀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도 많이 밀리는데 우리나라가 시총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압도적인 1위고 2위가 SK 하이닉스다 보니까 1위, 2위가 밀리니까 전체적으로 주가가 가기는 힘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언컨택트 시대에서 점점 앞으로 컨택트 시대가 되면 혹시 이런 반도체 업황이 좀 꺾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벌써 언컨택트가 많이 진행이 됐고 여러 가지 흐름들이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반도체 수요는 견조하게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다시 이제 상승하는 건 시간 문제인데 과연 그게 언제냐? 5월 뭐 중순이나 말부터 그렇게 될 거냐? 아니면 6월 달 돼서 될 거냐? 7월 달 돼서 될 거냐? 여러 가지 뭐 가능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미 정상회담 전후로는 이제 삼성전자 대규모 투자를 발표를 하고 어찌됐든 기술주들은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재무적 부담이 물론 일부분 있기는 하지만 투자를 해서 결국 경쟁력을 높여야 미래 생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기술주들은 투자를 안 하면 당장은 현금 흐름이 좋을지 모르지만 미래가 꼬꾸라지는 건 시간 문제죠. 그래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사실 많이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다시 갈 텐데 다만 가는 시점이 언제냐.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물량을 조금 저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는 그냥 그대로 갖고 있고 삼성전자는 비중을 조금 축소를 하고 다른 순환매 건설주라든지 비철금속 그다음에 철강 이런 쪽을 조금 매수를 했고 상황 봐서 삼성전자가 긍정적으로 플러스로 올라가는 텀이 보이면 또 다른 거 정리할 걸 조금 정리하고 삼성전자를 좀 더 들어가려고 이렇게 타이밍을 조금 그렇게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조금씩 요즘 리밸런싱을 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싶고 리밸런싱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는 분들은 저한테 상담 신청을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잉글리시 샤우팅 무료 참석이 현재 가능하니까요. 참석 원하시는 분은 저한테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참석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끼 식사의 행복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는데요. 지금 김치찌개, 김치찜에 대해서 한번 하고 있죠. 은수정인데 한 줄 평은 진한 풍미의 칼칼한 국물과 쌈을 싸먹는 돼지고기의 콜라보다. 그래서 쌈 싸먹는 김치찌개 8,000원, 삼겹살 김치찌개 12,000원 해서 1986년 이래니까 96년
2006년, 2016년 한 35년 정도 된 집이네요. 을지로 4가역 4번 출구에서 3번 거리네요. 아, 요거 보니까 상당히 맛있어 보입니다. 한 사진 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보이는데요. 좀 읽어드리면, 주교동 방산시장 골목길에 자리 잡은 김치찌개 전문점. 주변 상인들과 직장인들, 또 입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손님들로 항상 붐빈다. 점심때 가면 사람들이 넘쳐나 은행 점포처럼 순서표를 뽑아야 한다. 혼밥하려면 덜 붐비는 1시 30분 이후에 오라는 안내문이 있다. 단일 메뉴인데 점심은 쌈 싸먹는 김치찌개, 저녁은 삼겹살 김치찌개 하나뿐이다. 자리에 앉으면 인원수에 맞는 냄비에 육수, 김치, 돼지고기, 두부, 양차, 파 등을 담아 가스볼 위에 얹어준다. 흑미밥은 대접에 담아 나오며 깻잎, 된장절임, 고추절임, 멸치볶음 등 간단한 반찬이 곁들여 나온다. 또 싱싱한 여러 종류의 쌈채소를 넉넉하게 준다. 김치찌개는 아주머니가 오며 가며 냄비 뚜껑을 열고 알아서 끓여준다. 철삭되면 초보 손님이다. 진한 풍미의 칼칼한 국물 맛이 기다리고 있다. 찌개에 큼직한 돼지고기가 푸짐하게 들어있어 쌈으로 싸서 먹기 좋다. 아, 은수정. 한번 가보고 싶네요. 맛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 만들기. 참 요 책 깊이가 있고 상당히 내용도 좋고 재미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본격적으로 고려 사람 대 조선 사람. 저도 항상 이 부분을 많이 생각했거든요. 조선 사람이, 우리나라는 조선 사람들이 전부 우리나라의 전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조선 500년보다 그 전에 4,500명 우리한테 훨씬 더 어떤 다른 조선시대의 DNA 말고 다른 DNA가 우리 피 속에 흐른다는 거를 좀, 우리나라 전통이 그런 부분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선 사람은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개국하는 1392년부터 1910년까지요. 그러니까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500년이 조금 넘네요. 조선이 개국하는 정치적 격동기에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문명적으로는 삼국시대부터 천년에 건설된 불교 문명이 해체되고 그 자리를 주자성리하라는 신사상이 대신하기 시작하는 혼돈의 시기였다. 대외적으로는 원명 교칙이라는 국제질서의 대전환기였다. 조선은 이 대변혁의 시대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1368년 개국한 명이 주자성리학을 국교로 채택하자 불과 24년 후인 1392년에 개국하는 조선도 이 첨단 이념을 채택한다. 조선의 주자 성리학자들은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유교 구테타를 일으켜 새 나라를 세우고 대륙의 신사상을 적극 수용하면서 새 이념에 입각한 개혁을 주도적으로 지속적으로 밀어붙인다. 동시에 원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패권 국가로 떠오른 명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에 적극 합력하는 대외 정책을 추진한다. 조선의 건국 세력이 제시한 새로운 사상과 체제는 개인의 실질적인 문제와 형이상하게 치우친 불교 대신 정치, 경제, 교육, 윤리 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이론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성리학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실사고시라는 주자 성리학을 비판하는 실학파가 만들어낸 구호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사실 실사고시는 주자가 자신의 사상을 표현하기 위해 즐겨 쓴 구호다. 18세기, 19세기 조선의 관점에서 볼 때 주자 성리학은 이미 사회변혁과 경제 발전의 추동력과 이상을 상실한 고리타분한 보수이데기로 전락하였지만 14세기 말 여말 선초에서 16세기 말 임진왜란 전까지 200년 동안은 당시 최고의 경제체제와 이에 상응하는 정치, 사회체제의 청사진을 제시한 글로벌 스탠다드였다. 참 조선 사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보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대학생